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오늘 주식 리뉴얼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주식 리뉴얼이라는 큰 제목을 붙여서 시작을 할 건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평소에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과 공유하는 내용들의 원천이 리포트의 리, 뉴스의 뉴,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오를 담아서 리뉴얼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증권시장에 많은 정보와 소스의 원천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쪽이 뉴스와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탐독을 하고 또 뉴스에 숨겨진 그런 의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해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를 비롯해서 오늘 또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시장에서 막 나오는 뉴스와 리포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을 재해석을 좀 잘 깔끔하게 해드려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게끔 해드리겠다는 게 제 뜻입니다. 자, 오늘의 스토리 콘텐츠는 간단하게 3월 중순 이후에 반등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골 때리는 주식들이라는 코너로 또 재미있는 시장의 이야기들, 이슈들 한 가지쯤 생각을 해보고 집중 리뉴얼, 리포트와 뉴스 중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소스들 끄집어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노포 맛집, 아주 쫀득쫀득하게 좀 오랫동안 갖고 계셔도 좋을 만한 좋은 종목들을 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3월 중순 이후에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런 이슈들 굉장히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번 추세가 기술적인 반등이든 추세가 반전돼서 한 9달 정도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을 했다라고 어떻게든 해석을 하더라도 조금 더 포인트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280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가 반전됐다고 하면은 4월 중순쯤에 한 29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2700대 중반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단기 바닥을 2600선에서 치고 나서 살짝 오르고 또 숨고르기 하고 또 좋은 이슈 있으면 올라가고 나쁜 이슈도 호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가 빨리 오를 것 같다는 얘기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최근에 빠지는 거 거의 못 보셨죠? 금리가 올라가도 경기 회복이 수반이 되는 거야. 아니면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금리 조금 세게 올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계속 주장하잖아요. 미국 경제는 강하다.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미국 투자가들은 굉장히 믿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의 투탑, 정책주라고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지금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정책적인 어젠다들이 테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좀 슬픈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현상들, 유가라든가 비철금속이라든가 철강, 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 2주 정도 강한 흐름을 양쪽으로 순환하면서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요즘 장세는 빠지는 지수가 빠지는 장이 나오더라도 오르는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장세예요. 그만큼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상황들이 좀 변하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인수위원회 통해 가지고 각 부처들이 업무 보고를 끝낸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져서 이런 것들이 또 정리돼 갖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많은 종목들과 섹터들이 한순번 돌았어요. 한번 회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숨고르기 하고 나서 2차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 중에 우크라이나 협상 관련해서 조금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땠어요? 유가 내려가지요. 뭐 알루미늄 구리 가격들 고공행진 보이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뭐 사료주, 비료주 같은 것들도 좀 선상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인플레라든가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들이 야기됐었고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했었는데 전쟁이 갑자기 뚝 멈춰요. 휴전을 했다, 정전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우려감 가지고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들, 관련된 원자재로 통용되는 그런 종목들이 대거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개별 종목들이 많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뭐 매일 들려오는 우크라이나발 뉴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할 겁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뭐 많은 사람들, 소위 뭐 전문가나 뭐 TV, 케이블 방송 이런 데서 전부 다 10사람이면 나와서 10사람이 뭐라 그래요? 신정부 정책주가 주도주입니다. 아니면 전쟁 관련해서 지금 원자재들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강합니다. 10명이 나오면 10명이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흔히 말해서 지나친 쏠림이에요. 뭐 물론 그런 쪽이 지난 한 달, 뭐 2달 가까이 시장을 주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작게는 뭐 2~3배쯤에서 많게는 한 1~2년 사이에 10배 이상 오른 섹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포인트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뭐 길게 그냥 투자한다, 길게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단기에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골 때리는 주식들 쪽에서는 저는 오늘 항상 대선 때면 우리 대선 주자들께서 뭐 내가 집권하면 내 임기 내 지수 5천 만들게, 5천 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번에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야, 우리는 왜 얼마 전에 찍었던 3,300 정도가 역사상 최고일까요? 다우는 뭐 3반도 가고 뭐 이러는데 나스닥 지수도 15,000, 16,000까지 가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뭐 1,000, 2,000 겨우겨우 넘더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한번 3,300 작년 여름에 한번 찍고 나서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데, 저는 그 해답을 내가 넘버 2야라는 거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흔히 말해서 지금 동남아의 웬만한 종목들보다 그런 시장들보다도 소위 퍽값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올까 하는 부분을 두 종목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뭐 삼성전자는 500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뭐 넘사벽이고요. 2등, 내가 넘버 2의 시가총액을 누가 차지할 거냐 가지고 첨예한 나름대로의 뭐 신경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축 치고 나가서 뭐 100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되니까 넘버 2가 됐다가 최근에 또 공매도 때문에 한번 얻어맞으면서 가격 조정이 심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몇 년 동안 2등이었거든요. 다시 치고 올라오고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다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더 회복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권을 굳히는 식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2등 싸움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안에 기업 내용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지금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의 예인데요. 시가총액은 이번 주 주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LG가 103조, 하이닉스가 87조예요. 근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개념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8,400억이고요. 하이닉스는 무려 12조가 됩니다. 지금 단순히 보셔도 10배, 한 14배 이상 돈을 더 버는 회사가 하이닉스인데 시가총액은 10조 원 이상 작아요.
펄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LG는 120배 정도가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7배예요. 그런데도 최근 움직임 보면 하이닉스는 뭔가 좀 정체돼 있고 답답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2등을 다투는 그런 대형, 초대형 그룹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에 차이가 나는데 왜 서로 시가총액을 마주 볼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2차 전지 쪽은 전기차의 혁명과 함께 뭐 몇 년 동안 더 성장을 할 거니까 지금 100배나 되는 펄을 줘도 될 만큼 넉넉하게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이닉스는 뭐 D램하고 낸드 정도 하는데 계속 사이클이 부침이 있고 계속 또 투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7배 정도 주더라도 뭐 더 넉넉하게 멀티플을 주기가 어려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첨예한 차이가 나야지 좋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뭐 버는 거에 비해서 비싸니까 이 종목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충분히 성장성 있게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한 3, 4년 뒤에 뭐 10조만큼 벌 회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시가총액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쳐줄 거면 지금 12조, 내년도에는 14조 정도 벌 걸로 보이는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7배? 우리가 진짜 뭐 우리만 열심히 사서 하이닉스를 뭐 제값을 좀 받게 해준다, 10배, 15배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도 될 듯한데 영 안 해주거든요. 뭐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금모으기 같이 지금 저평가된 대형주들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5000 시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들의 이제 생각들이 모아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아마 다음 주 정도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그 분기 실적도 역대급으로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번 주 중에 발표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이 또 상당히 기대치보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신정부에서도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인프라에 관련된 지원을 대만의 TSMC처럼 해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세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최근에 뭐 블록딜이라든가 또 스마트폰 이슈라든가 조금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조금 지나고 나면 7만 원 정도 안쪽에서 바닥 다지고 나서 힘차게 오르는 모양이 나올 거고, 결국 뭐 2등권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값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업종이라든가 시장 내에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자, 리뉴얼 쪽에서 뭐 제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좀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좀 비교해 가지고 바닥과 상투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바닥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지에서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막상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또 꼭지라서 팔아야 되는지 어느 쪽인지 잘 몰라요.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목표가가 나오고 손절가가 나오지만 사실 손절가까지 기다려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목표가는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객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뭐 아기업은 엄마가 한 3명쯤 등장하면 시장 꼭지야라는 그런 판단을 할 때도 있었고요. 예전에 저도 젊었을 때는 뭐 기술적이다 이래서 몇 가지 뭐 법칙이라든가 이론들 가지고 여기 부딪히면 꼭지고 또 아래쪽에 어느 선에 걸리면 바닥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좀 유도도 하고 공부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일반화시켜서 조금 더 쉽게 현실적으로 바닥과 상투를 보는 방법을 저는 뉴스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리면
자, 최근에 날짜도 공교롭게 최근에 시장이 바닥쳤던 3월 15일 날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어느 투자가께서 현대차를 1억치 샀다는 거예요. 현대차 주식을. 근데 이 주식이 30%가 빠져서 마이너스 30%. 예. 그래가지고 약 3천만 원 정도 평가손이 나니까 그랜저 한 대 날렸다. 예, 뭐 그랜저 한 대가 이제 보통 3천만 원대 하니까 이 정도 날렸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딱 나온 걸 보고 제가 직감을 했거든요. 아, 현대차 바닥이다. 현대차 주식을 이렇게 샀는데 뭐 한두 달 기다렸더니 오르는 게 아니라 30%쯤 내려가지고 대형주가 보통 30%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뉴스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첩첩산중으로 쌓였다. 신저가 추락한다. 예, 여기 마킹 보시면 3월 15일 날 딱 바닥 쳤어요. 16만 2천 원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가요. 예, 지금 17만 원대 한 중후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이 글쎄요. 여기에 뉴스 없이 그냥 뭐 선을 그으며 16만 2천 원이 바닥이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현실에서 분명히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자 심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심리가 이 정도로 그 뭐 억압을 받을 정도의 슬픈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닥을 형성하곤 하죠. 자, 주가가 반토막 난 카카오 뭐 어떤 비상대책이 나왔습니까? CEO 교체했잖아요. 근데 CEO가 뭐라 그랬어요? 벼랑 끝 전술. 가격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8만 원 정도 할 때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 15만 원 갈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겠다. 자기는 시급 그러니까 10,000원 받고 일하겠다는 거죠. 이런 초대 기업의 CEO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 정도로 벼랑 끝 전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절박감. 아, 꼭 15만 원 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향해서 이렇게 백의종군을 하겠다라는 얘기 나올 때, 예, 그때가 이때예요. 예, 8만 한 5천 원 정도 할 때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뒤로 11만 원까지 한 30% 올랐습니다. 예, 이런 아주 절박감이 묻어나오는 뭐 대표자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또 자사주 같은 거 예, 매입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사실 회사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최근에 블록딜 이슈가 있죠. 블록딜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 빠지잖아요. 반대로 대주주라든가 최고 고위층의 임원들이 자사주 살 때 보면 그게 거의 바닥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신정부 얘기 많이 나오죠. 정책주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큰 시세가 났던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50%쯤 빠지면 거의 바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역시 많은 사례에서 평균값을 내보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섹터, 시장의 주도가 되는 섹터의 주도주는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오릅니다. 바닥에서. 제가 뭐 진짜 단연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 프로그램 중에도 10배거를 잡아라, 10배 오르는 종목 잡아라 라고 하는 게 항상 1년에 한 대여섯 종목 이렇게는 10배씩 오르는 종목이 나오거든요. 시장의 최고의 섹터 중에 주도를 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흐름이 나와요. 한 1년 정도 가까운 기간 내에. 지금 보시자고요. 자, 새 정부 기대감 때문에 정책주 중에 가장 넘버 원으로 으뜸받는 게 원전이잖아요. 원전이 한 5년 동안 정책적으로 막 억눌려 있다가 이번 정부에서 탈원전을 폐지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1년 전부터 시세가 나오는데, 야, 지금 최근에 가장 주도 역할을 하는 종목이 한신기계예요. 이 종목 보실까요? 2년 전에 900원이었어요. 927원. 네, 불과 이번 주 초에 얼마까지 갔냐고요? 순간적으로 9,400원 갔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뭐 SMR 뭐 이런 재료들 많이 나올 거고, 한울 3, 4, 5기 재개 이런 이슈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한 2년 사이에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900원에서 9,000원 됐으니까요. 일단 기본 시세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전이요, 뭐
주택 250만 호요, 데이터 정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아주 불충분하게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일단 10배가 나온 종목과 섹터가 있다라는 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아직도 원전, 아직도 건설 이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남은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다. 밑에서 서너 배, 대여섯 배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5배쯤 오르고 나서 10배가 완성되는 데는 나머지 5배가 남은 게 아니에요. 이제 한 2배? 50%?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상투의 느낌을 생각을 하시고 위험을 좀 수반하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길게 가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순서로 노포마치. 좀 쫀득쫀득하게 오래 좀 갖고 계셔도 수익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을 제가 이번 순서에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롯데렌탈이라고, 옛날에 금호렌터카 생각하시면 아주 생각이 금방 나실 것 같은, 이름을 몇 번 바꾸고 합병해 가지고 롯데렌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슈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거리두기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 또 봄이에요. 놀러 가셔야죠. 렌터카 많이들 이용하실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신차 사시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인기 차종 주문하시면 보통 지금 딜레이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씩 걸리잖아요. 주문은 올해 초에 했는데 내년 여름 돼서 나와요. 이거 못 기다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렌터나 리스해 가지고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대체 수요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롯데렌탈이 최근에 소카라고, 왜 우리 단기에 뭐 렌트해 갖고 쓰는 개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카에도 약 1,8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3대 주주가 됐어요. 13.9% 정도 지분 인수해 가지고 이 부분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는 게 됐고, 올해 연말쯤 전에 롯데렌탈도 이런 거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2025년도에 한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고차 시장이 여러분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아세요? 올해 기준으로 30조예요. 10%만 해도 3조 시장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거대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2,800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퍼로 단순히 계산해봐도 영업이익 기준이면 5.5배, 그리고 순이익으로 환산하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의 분위기도 좋고, 신차를 대신할 수 있는 렌터카나 리스 쪽의 대체 수요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거 쭉 IPO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3만원 초반에서 바닥 찍고 이제 N자형으로 날아가는데, 아직까지 목표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남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연속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팔고 있는 매물들을 전부 흡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중고차가 분기 단위로 따져보시더라도 판매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1년 된 중고차가 신차 가격을 넘는 수준으로 거래될 정도로 중고차가 호황을 맞고 있는 것도 롯데렌탈의 굉장히 좋은 한 가지 재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오늘은 롯데렌탈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 리뉴얼 두 번째 순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